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T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분석 전문가에게 담당자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파이썬을 배워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하시나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할 때는 모델링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코드를 익히고 오류를 해결하고 또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까지 적게는 며칠에서 한 달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또 적절한 시각화 그래프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도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해당 코드를 찾아보고 또 데이터 그 그래프에 맞게 제 데이터를 수정하고 일일이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죠. 근데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런 고민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코드도 척척 알려주고 오류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뭐 말만 하면 한 번에 결론까지 내줬으니까요. 하지만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말만 하면 너무 투머치로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결론을 내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계속해서 오류가 나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챗GPT 성능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날에는 분석을 위한 가이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좀 헤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사람의 인사이트 영역이나 직감 영역 그리고 또 코드가 1분 이상 실행되면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코드 인터프리터의 시스템상의 한계는 있죠. 근데 GPT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그 사람의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시스템 영역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요 GPT의 지시사항을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표준화하고 또 개별 태스크별로 자주 사용하는 개별 태스크별로 필요한 지시사항을 추가적으로 고쳐해서 자주 사용하는 분석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차적으로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G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인사이트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GPT를 구성해 봤는데요. GPT의 이름은 데이터를 잘 감지하고 이해해라라는 의미로 데이터 센스로 지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 AI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프롬프트 구성부터 살펴보고 데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 센스 GPT의 요 빌더 안으로 들어왔고요. 요 빌더에서 지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크게 4개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GPT의 역할과 정의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분석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해 달라고 분석 프로세스를 스텝 1 에서부터 스텝 5 인사이트 도출까지 5개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PT는 기본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개별 테스트 수행을 할 때는 그 해당 테스트에 특화된 가이드인 섹션 3를 함께 참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게 이제 분석 수행이라고 원칙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수행을 할 때 행동 지침인 4 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 달라든가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4 번을 준수해 달라고 이렇게 분석 수행 원칙을 2-1에 적었고요. 2-2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석 프로세스를 5 단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3 번이 자주 쓰는 그 개별 태스크에 대해서는 요렇게 진행을 해 달라고 나는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추가적으로 정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통 양식이 태스크별로 요런 데이터를 넣어 달라는 공통 양식이 있고 물론 이 양식을 처음부터 이제 지시사항을 작성한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해 보면서 요렇게 공통적으로 입력 양식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클로드랑 디벨롭을 하다가 지시사항을 디벨롭을 하다가 이렇게 넣게 된 거고요. 이제 컨버세이션 스타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요런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저희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3-1 매출 예측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 데이터가 있고 그 시간에 따른 매출액이 있으면 고거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매출을 예측하는 건데 여기서 시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계열 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둘 다를 활용해서 비교를 해 달라는 고런 내용으로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분석을 적었습니다. 요렇게 적고 나서 막 에러 같은 게 나서 이것들도 다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다가 요렇게 에러가 났을 때는 뭐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걸 다 구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보시면 여기 항상 예측값을 한 다음에 예측 신뢰 구간을 보여주려다가 하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때 계속해서 타입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결론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하지 말라고 실제하고 예측값으로만 그래프를 그리고
요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요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값과 그래프만으로 해결해 달라고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도 완벽히 오류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오류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 비교는 어떻게 두 개 모델을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인사이트를 정리를 하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이제 만족한다 그러면 인사이트로 도출로 가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추가 분석을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요런 패턴으로 구체화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고객 세그멘테이션 분석을 해 봤는데 고객 데이터를 넣고 RFM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개발 태스크를 조금 더 여기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적었고 역시나 요 그 클러스터링을 할 때 코드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한계 때문에 10개까지 테스트를 하다가 계속해서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5개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개까지 테스트를 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났을 때는 다시 5개로 테스트를 해 달라고 오류가 났을 때도 어떻게 행동해 달라고 굳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요거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또 지시사항이랑 다른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류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서 지시사항을 요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3-3은 감정 분석이었는데 이 감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영문 라이브러리, 텍스트 분석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한국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정확도 같은 게 떨어져서 게다가 한국어 그 언어 처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에 깔려 있지 않죠? 그래서 그 GPT의 원래 언어 능력, LLM으로서의 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그 분류도 하고 감정 분석도 하고 주요 키워드 추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에러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3-3은 일단 감정 분석을 빼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 EDA 내용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EDA 내용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캠페인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AB 테스트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 아닌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제고 검증이라든가 T-테스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 주는 그 AB 테스트 결과 통계의 의미를 검증해 주는 걸 네 번째로 넣었고요. 그리고 섹션 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지침은 커뮤니케이션은 뭐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원칙 당연히 뭐 영어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 입력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어를 거의 쓰긴 한데 가끔씩 그 추천 프롬프트를 분석을 하다가 보면 뜨는 추천 프롬프트가 영어로 나오면 영어를 선택을 하면 또 영어로 막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한글로 사용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물 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미리 이제 사용자가 분석 결과 저장이나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 개요와 데이터셋 속의 방법론, 핵심 발견 사항, 그다음 실행 아이템, 시각화 자료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결정 개수가 너무 낮거나 정확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로 해볼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요 사람의 영역이긴 한데 혹시 적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레벨이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 주고 그다음에 해석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 요런 것들을 한번 적어 봤고요. 그다음에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왜 불가능한지 적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에러 발생 시 특히 데이터 형식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대처해 달라고 얘기했고 특히 분석 과정에서 모델링 수행 전이랑 시각화 전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런 실제 클로드와 함께 GPT를 디벨롭하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요렇게 지시사항을 작성을 해 봤는데요. 물론 이것도 최종 버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클로드 제가 원래 기획한 것과 생각한 것과 그다음 클로드의 능력과 그다음 수많은 테스트의 결과 이제 버전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디벨롭이 돼야 되겠죠. 요게 그러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잘 하는지 그럼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출 예측인데 그 컨버세이션 스타터 첫 번째 걸 눌렀죠.
여기 누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공통 입력 양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분석 목적이 뭔지 예측하고자 하는 건 뭔지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예측에는 예전에 그 매출 예측에 사용한 적인 저번 영상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얼마트의 매장별, 부서별, 주별 매출이 있고 그 외 다양한 뭐 CPI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공휴일 여부라든가 이벤트에 따른 할인 금액 요런 그 컬럼들이 있는 요 데이터셋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요 정보를 잘 적어야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분석 방향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매장별로 이제 매출을 예측을 하고 싶다고 적었고 예측 기간은 12개월, 데이터 기간은 여기 아까 전에 나와 있었는데 2010년 2월 5일부터 2012년 10월 26일까지였죠. 그리고 데이터 항목 필수 항목은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있었죠. 주별 매출이고 그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CPI라든가 기온, 매장, 부서 번호, 그다음 이벤트 할인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12개월의 예측 매출을 이제 주간 매출액을 예측을 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고 하고 그래서 향후 12개월 약 52주에 대한 그 매출을 예측한다고 하고 데이터 이상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계열 제가 둘 다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도 해 보고 워싱턴 모델링도 해 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업로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요렇게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는 부분이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계획대로 다 중간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 자체는 방향이 맞으니까 저 계획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고쳐 달라고 하거나 추가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고 매장별로 주별 매출을 합산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매장 1번에 저런 주간 매출 트렌드가 저 합산해 봤더니 저런 트렌드가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지시사항에서는 계절성이라든가 이런 분해해 달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분해해서 그래프로 보여줬고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그래서 S 아리마 모델을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잘렸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그 녹화한 걸 2배속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매장 1번에 그 매출, 주별 매출을 계절성 분해를 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계절성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아리마 모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델이 너무 크기가 커서 다시 또 오류가 나서요. 요걸 또 간단한 그 파라미터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배속인데 한 번 입력하면 저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입력한 그대로. 그거는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코드 작성 부분은 다른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 과정이라든가 인사이트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시사항을 따르는 경향이 당연히 있는데 코드 작성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 본 바로는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 근데 결과를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2012년 10월 월까지였는데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로만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테스트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에서 1년 동안을 예측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 거고 "향후 12개월 예측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기 이어서 요렇게 그 마지막 날짜 이어서 예측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결과 뭐 해석 얘기하라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11월, 12월은 특수성이 보이고 6월 8월이 이제 저조하다. 그래서 저런 인사이트가 저런 실행의 인사이트가 가능하고 모델의 한계점은 이런 점이 있다. 얘기를 해서 그런 머신러닝으로도 예측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저기 변수들을 선택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제가 추출을 해서 같이 학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계열 데이터를 저기 보시면 3-4개 정도 추출을 했네요. 그래서 했더니 아까 S아리마 모델보다 RMSE 제곱근 오차가 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작성을 해 주고 비슷하네요. 여름철 구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되고 연말 시즌은 매출이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해서도 한번 예측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일이 하려면은 되게 코드 막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이제 합산해서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RMSE가 더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역시 결론은 이 결합 모델이 계절성 패턴이랑 외부 요인을 더 제일 잘 반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거보다 두 번째 머신러닝이 낫고 이거 세 번째 결합 모델, 혼합 모델의 결론이 쪼금 더 제곱근 오차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혼합 모델 기반 인사이트를 또 역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요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전략을 저렇게 짜 볼 수도 있겠죠. 요거 1 차적인 분석을 요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마케팅 데이터를 넣고 이제 고객을 원하는 방향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각 세그멘트에 어울리는 전략을 짜는 건데 요것도 역시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그 IBM 왓슨 데이터셋, 보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여러 가지 고객 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입력하라는 대로 저기 세그멘트 활용 목적은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한 거고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LTV를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어서 LTV와 LTV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가 궁금하다. 데이터 현황. 여기서는 이제 날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 날짜도 가입 날짜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거는 적지 않았고요. 필수 데이터로는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니까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LTV가 있다. 요거 두 개는 당연히 적어 주셔야 되고 추가 정보를 이제 있는 만큼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분석 계획을 세워 주는데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위해 세그멘트를 도출한다고 LTV를 기준으로 주요 요인을 파악해서 그룹화해 준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RFM 또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데이터를 첨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데이터를 요약을 주요 변수들을 요약을 해 주고 뭐 전철이라든가 이상치를 탐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도 분석을 해 본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데이터 분포를 분석을 한 다음에 네. LTV와 인컴 토탈 클레임에 대해서 저렇게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인컴은 거의 무관하고 토탈 클레임이 LTV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왜 월 보험료도 숫자형 변수인데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분석을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차분차분 안 하고 막 뛰어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또 잘라서 세분화서 해서도 모델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단계별로 지시사항을 넣으면 알아서 단계별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코드가 쫙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코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클러스터링 분석을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LTV하고 토탈 클레임이 상관관계 높다고 두 개로 이제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석 오류가 발견이 됐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 개까지 최적 클러스터 수를 선택 그 모델링을 하다가 데이터가 커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결과를 막 얘기를 할루시네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5 개까지만 테스트하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말을 안 듣더라고요. 요 문제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도 안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요렇게 고치고 나서 다시 데이터셋을 업로드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도 또 코드를 보시면 여기 또 10 개까지 또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할루시네이션이 나와서 또 그 자기가 찾았다. 일부러 보여준다. 일부러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캠페인의 A/B 테스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해 볼 건데요. 역시나 조고
컨버세이션 스타터, 대화 스타터를 눌렀더니 저런 걸 입력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눠진 데이터를 캡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별로 실험군과 대조군별로 저렇게 레비뉴 매출액이 나와 있는 어떤 캠페인의 결과인 것 같은데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무슨 어떤 프로모션 결과인지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요거를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을 비교하기 위한 건가요? 그래서 프로모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목표는 매출 증가율이 유의미한지 요 캠페인 결과로서 매출 증가율을 매출 크기나 증대율을 보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되었다. 주요 지표는 아까 매출 레비뉴 금액이었죠. 네, 레비뉴 금액 매출액을 적고요. 다른 거는 지금 데이터가 따로 없어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따로 이걸 자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분석이 제대로 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 활용 계획은 이벤트의 프로모션의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얘는 간단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는 막 5분, 막 10분 할 게 많으니까 데이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컬럼을 확인을 했다. 요런 데이터가 있고 그 각 그룹별로 매출 통계를 한번 요약을 해 보겠다. 그래서 뭐 최대값, 매출 평균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게 통계적으로 이러한 매출 차이가 유의미한지 t-테스트를 해 본다고 하는데요. 결과도 바로 나왔죠. 그래서 p 밸류가 0.2 여서 이게 0.05보다 작아야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의 증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룹별로 매출 통계를 그러면 시각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원래 그룹이죠. 대조군과 실험군의 이제 평균이랑 매출 분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 통계적으로 뭐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매출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스의 프롬프트 구성을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 봤는데 보신 것처럼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특히 GPT의 지시사항 준수 문제인데요. 매출 예측이나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객 세그멘테이션 대표적으로 고객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한계를 고려해서 테스트를 하는 클러스터 수를 5개로 제한했음에도 계속해서 10개를 테스트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에러 처리에 관한 내용도 입력을 했는데 전혀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프롬프트 내용을 완전히 GPT 자체가 따를 때가 많지 않는다는 모델의 어떤 한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은 코드 생성의 경우는 특별히 또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져서 프롬프트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의도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서 1차적인 결과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GPT에게 일일이 그 추가 분석이나 지시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 분석이나 인사이트 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GPT를 만드는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번 하시는 분석 작업이나 시각화 작업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물을 GPT에 정해 놓고 쓰시면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 데이터 센스의 링크가 있는 분들은 모두 볼 수 있게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요. 데이터 센스를 사용해 보시고 사용 소감이나 어떤 분석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